정책 결정을 하는데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라든가 경제 주체들이 참여를 안 한 거라고. 그러면은 이 정책은 누가 결정한 거야? 정부가 결정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정부가 딱 결정한 다음에 까야지. 그러면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돼? 지금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 원인은요 이겁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 맞죠? 정부 주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이다. 이게 일방적인 정책 결정.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자기네 의견 제출이라든가 그렇게 할 기회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결정한 다음에 야 이거대로 해 하니까는 누가 하겠어. 맞죠?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쌤이 그때 얘기했던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거버먼트 시스템이다. 이게 거버먼트. 쌤 거버먼트가 뭐예요? 정부가 아니라 거버먼트는 정부 주도의 통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통치. 근데 앞에 생략된 수식어가 뭐냐? 정부 주도의. 그게 생략된 거죠. 그래서 통치.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일국에 있어서 행위자들은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잖아. 근데 거버먼트 시스템은요. 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돼?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해버리죠. 그러면은 정책을 결정한다던가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를 정책 주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있어서 정책 주체는 뭐밖에 없는 거야? 정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시장하고 시민사회는 뭐가 돼요? 정책 객체밖에 안 되는 거야. 조선 왕조다. 이게 조선 왕조.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 그리고 그 결정한 내용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해버려. 그러니까는 쌤이 아래로 가는 하살표로 그린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책 주체는 정부밖에 없는 거죠. 정책 주체. 그러면은 시장하고 시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정책 객체밖에 안 되는 거야. 정책 객체. 정책 객체.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설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규제 결정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행위자들이 이득이 없게 되고 불만 많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정책 실패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냐?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언급한다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안 한 거야. 이해관계자들.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를 안 했죠. 참여를 안 했죠. 맞죠? 그리고 정부 역시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 역시도 상당히 미흡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파급 효과라든가 정책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됐냐? 그리고 정책 공동체, 이건 정책 생태계라고 하는데 어떤 정책이 딱 결정이 되었을 때 그것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 정책 주체들이 어떻게 행위할 것이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예측, 고려, 그런 것도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 주체들의 행위, 이런 것들 고려,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제 아마추어적인. 그렇다면은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의견 제시하고, 맞죠? 협력하고, 그런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다 보면 이러한 정책 실패 사례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인이 이거니까 대안은 어떻게 되냐? 대안.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완 방향만 써주시면 돼요. 보완 방향. 보완 방향이라고 했을 때 보완하는 어떤 거시적인 방향성 크게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쌤은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습니다. 배울 때 확실히 배워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때문에 발생이 된 거다. 그렇다면은 원인 제거하면 되겠네. 정부 주도로 하지 마. 같이 해. 그게 뭐요? 거버넌스 시스템이다 이거죠. 맞죠? 거버넌스 시스템. 이거 다 얘기했습니다. 거버넌스 시스템. 이게 바로 뭐냐? 거버넌스 시스템. 거버넌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거버넌스가 되는 건데, 자, 요거는요, 협치. 그러면은, 자, 통치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자, 행위자 똑같습니다. 정부, 그 다음에 시장, 시민사회. 그러면 쌤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라고 했을 때, 자, 시장, 정부, 시민사회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쌤 이게 뭐예요? 소통의 망이지. 네트워크 망이 되는 거야. 네트워크 망.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성한다. 즉 정책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야. 정책 공동체를 구성. 정책 공동체. 그러면은 최저임금제 관련해서는 정책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정부 중에서도 뭐 노동부, 고용부, 맞죠? 고용부. 그 다음에 시장, 노동자들, 맞죠?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관련 시민들, 그 다음에 전문가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뭐 하는 거냐? 네트워크망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뭐 하는 거다?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망. 그러니까는 네트워크망, 의사소통의 망, 그러니까는 협치 혹은 망치라고도 하죠. 맞죠? 망치. 거버넌스를 망치라고도 합니다. 이해돼? 그렇다면은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망을 구성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정책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얘기야. 정책 공동체. 뭐 최저임금 관련한 정책 공동체, 마트 규제 관련한 정책 공동체. 그러면은 얘네들이 네트워크망을 구성한 다음에 참여를 하잖아요. 뭐 하는 거야? 참여한 다음에 네트워크망에서 뭐 하는 거야? 서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토의 토론을 하는데 숙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숙의. 숙의는요, 토의 토론 개념보다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토의 토론하는 거예요. 됐냐? 토의 토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고 각종 의견을 소통하게 되는 거죠. 맞죠? 숙이나 소통이나 뭐 같은 얘기는 한다마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각 주체들끼리 협력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각 주체들끼리 신뢰 역시도 많아지게 된다. 이게 신뢰 역시도 많아지게 된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입장도 듣고 노동자의 입장도 듣고, 맞죠? 그렇게 정부의 입장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이 과정에 있어서는 각자의 이득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 하니까 각각의 주체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맞죠? 그거는 뭐 복잡한 건 뭐 알아서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서로 뭐 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방안을 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모색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자,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결과로서 정책이 도출됐다라고 하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모든 정책 관련 주체들의 이익 보장이 될 것이며, 맞죠? 이익 보장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 보장이 가능한데 누가 정책을 안 지키겠냐? 알아서 정책을 지키겠죠. 맞죠? 자발적인 정책 수행.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각종 정책 실패 방지하게 되고 사회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맞죠?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정답이야. 됐냐? 이게 정답이야. 근데 요거 쓴 학생이 없죠. 근데 이렇게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봐봐. 볼게요. 뭐냐면은 봐라. 갈등론의 관점에서 도입되었는데 기능론이 우려한 현실이 발생된 거야. 맞죠? 그러면은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 특정 입장만 고려했다. 그렇게 쓴 학생도 맞다고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보완 방향은 뭐냐? 갈등론과 기능론의 조화. 맞죠? 갈등론과 기능론의 조화. 그 정도 써도 맞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게 쌤, 그러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 원인하고 대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지금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바사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갈등론하고 기능론이 싸우고 있는 거죠. 정책 타당성에 대해서 서로 찬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싸우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되지. 바사 정책에 대해서 기능론하고 갈등론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 봐라. 갈등론이 강조하는 입장의 경제 주체는 누구예요? 최저임금 정책에 있어서는 노동자. 맞죠? 이해돼?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이라고.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 노동자, 전통시장, 전통시장. 근데 기능론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제 그 정책에 있어서는 경영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마트, 맞죠? 마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론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을 조화한다라고 하면은요. 조화가 필요하다, 보완 방향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맥락이 뭐냐? 맥락이 뭐냐? 얘도 이익, 얘도 이익. 됐어? 얘도 이익, 얘도 이익. 그러면은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이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 거버넌스 방식으로서 의사 결정, 맞죠? 정부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종의 갈등론과 기능론의 조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다, 이게. 왜? 아니, 지네들 다 참여해서 결정하면은 자기네들도 이득이 되고 자기네들도 이득이 되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냐, 이거야.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쌤이 언급한 이 내용 있죠. 거버넌스, 요 협치, 맞죠? 그러니까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네트워크망을 구성한 다음에 이 네트워크망, 공동체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뭐하고 똑같은 거냐? 기능론과 갈등론의 조화, 기능론과 갈등론의 조화라는 홍대의 출제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